안녕하세요, 아재입니다. 자, 오늘은 국궁 조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 건데, 일단 영상 시작에 앞서서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이 내용은 전통 활쏘기 방식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내용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저는 그냥 단순하게 활이 좋아서 맨날 쏴제끼다 보니까 스스로 터득한 노하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전통 활쏘기 방식이라고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바로 조준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준 방법은 양궁과 국궁 그렇게 크게 차이 없어요. 요 화살촉과 화살대를 일자로 정렬시켜 놓은 상태에서 타겟을 정조준 해놓고 쏘면 되는 거죠. 근데 한 가지 다른 점은 양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얼굴 앞쪽에다가 화살을 갖다 대놓고 조준을 해서 쏘지만, 국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귀 뒤까지 당겨서 쏘게 되어 있죠. 그러면 문제는 양궁은 앵커 포인트를 손가락으로 어느 특정 부위를 집어서 쏘게 되지만, 국궁 같은 경우는 앵커 포인트를 이 깍지선이 귀 뒤까지 오기 때문에 잡을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앵커 포인트를 요 화살대로 합니다. 요 화살대로 어떻게 하냐, 이 아랫입술 밑에다가 이렇게 대주는 거죠. 항상 고정된 위치에서 쏴야 총처럼 가늠자, 가늠새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항상 고정된 위치에서 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활을 쥐는 방법부터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저 같은 경우에 활을 어떻게 쥐냐면, 자, 이렇게 손바닥 한가운데다 활을 갖다 대놓고 이 손가락 3개를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잡아줍니다. 잡아주고 이 도톰한 살은 여기에 밀착시켜 주는 거죠. 그리고 이 엄지손가락은 보시면 여기 출전피 그리고 중통 딱 경계선 그 부분에다가 얹어줍니다. 화살을 여기다가 얹어줘야 되니까요. 그리고 이 두 번째 손가락은 여기 보시면 여기 중통 부분에다가 그냥 이렇게 얹어 놓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엄지 이렇게 요런 모양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보여드린 것처럼 저는 활을 그렇게 쥐어서 쏩니다. 자, 그렇게 쥔 상태에서 이제 화살을 이렇게 딱 걸고 당겨서 쏘겠죠. 근데 당겨서 쏠 때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 중선과 어깨가 일자로 나란히 되면 안 돼요. 나란히 됐었을 경우에 당겨서 조준을 하고 쏘면 한번 해보시면 알 거예요. 왜냐면 당겨서 쏘는 순간 이 시위가 뺨을 한번 땅 치고 그 다음에 요 전완근을 또 한번 땅 칩니다. 굉장히 아파요. 진짜 굉장히. 엄마한테 등장대기 맞는 정도는 저리 가랍니다. 진짜 굉장히 아파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안 맞을 수 있냐? 자, 이렇게 활을 든 상태에서 전면 삼각근에 힘을 줘갖고 비틀어 줍니다. 팔을 비틀어 주면 자연스럽게 이 요골 그리고 요 상완골 사이에 있는 이 팔꿈치 연골에 뼈가 서로 맞물립니다. 맞물리면 이게 팔이 뒤로 빠지는 게 뼈 힘 때문에라도 조금 덜 힘들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쏘게 되는데, 이렇게 쏘게 되면 한 가지 또 새로운 이점이 자연스럽게 생겨요. 뭐냐면 고자채기를 못하게 되면 쏘는과 동시에 이 화살이 나가면서 출전비를 한번 땅 때리고 엄한 대로 날아가거든요. 근데 이렇게 활이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쏘게 되면은 놓으면 저절로 이 활은 고자채기를 안 하더라도 무의식 중에 바깥으로 이렇게 벌어져요. 왜 그러냐면 그 원리는 간단해요.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요게 쟁반이에요. 요 쟁반에다가 무거운 물체, 물 같은 걸 올려놨어요. 올려놓은 상태에서 이 물을 딱 띄면 한 번쯤은 다 경험 있으시죠? 이 팔이 살짝 이런 식으로 껐덕거릴 거예요. 근데 반대로 아예 이렇게 높이 치켜든 상태에서 위에다가 물을 놓고 물을 뗐다고 하면 더 이상 팔이 올라갈 껐덕거릴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한번 실험해 보세요. 진짜 밑전에 본전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 활도 그거를 응용한 겁니다. 미는 힘과 당기는 힘이 있는 상태에서 미는 힘은 계속 고정되어 있지만 당기는 힘은 화살을 쏘기 때문에 순간 사라지겠죠. 앞으로 사라지면서 이 미는 힘은 계속 동일하게 유지되어 있으니까 팔이 더 이상 앞으로 늘어날 공간은 없으니까 이 어깨의 힘이 바깥으로 빠지게 됩니다. 바깥으로 빠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화살은 출전피를 때리지 않고 곧게 날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거기서 조금 더 욕심을 내면 이렇게 조준해서 쏘다가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타이밍에 살짝만 틀어주면 정확하게, 그때 제가 옛날에 찍은 영상이 있는데 고자채기가 됐을 때 안 됐을 때 그 영상에서 보시면 박스 찢어지는 그 모양이 있거든요. 그게 똑바로 박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당기는 방법이나 유의점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제 조준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저기 앞에 관역이 보이는데
조준하는 방법은 양궁하고 똑같아요. 그냥 이 상태에서 화살촉과 화살대가 일자로 정렬된 상태에서 이렇게 조준되면, 이거 시위에 가리네. 아이씨, 이거 시위를 뺄까? 자, 저기 관역이 보이시죠? 조준은 양궁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갖다 대서 화살촉과 화살대, 이게 이렇게 사선으로 되면 안 돼요. 화살촉만 저기에 맞는다고 해서 맞는 게 아니겠죠. 화살대도 이렇게 일자로, 촉과 일자로 된 상태에서 조준을 해서 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상태에서 조준을 해서 쏘면 여기에 날아가는 게 아니라 저 위로 날아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여기서 일자로 맞춘 상태에서 이렇게 하향 5조준을 해야 되겠죠. 그 이유는 제가 기존 양궁 조준 방법 편에서도 설명을 드렸어요. 왜냐면 화살은 시선보다 아래에 있고 눈은 화살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서로 시선과 화살 끝이 만나는 지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서로 오류가 있기 때문에 근거리에서는 하탄 조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50m, 60m 정도에서는 이 화살촉 보고 목표물에 정조준으로 해도 맞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파운드에 따라서 50m가 무조건 절대적이다 이런 건 아니니까 그거는 쏴보면서 스스로 감을 익혀야 됩니다. 자, 그럼 요약하자면 활을 든 손은 줌선과 어깨가 일자로 나란히 되면 안 되고, 줌선은 약간 어깨보다 몸 안쪽으로 들어오되 전면 삼각근에 긴장을 줘서 약간 틀어주게 되면 요골과 상완골은 서로 맞물려 힘을 들 쓸 수 있게 되며, 타겟을 정조준할 때는 좌우는 정조준을 하되 상하 조준은 거리별에 따라서 일부러 5조준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좀 이렇게 활 쏘는 영상이 아니라 단순하게 조준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좀 설명을 드려봤는데, 어느 분들한테는 활 쏘는 영상이 없다 보니까 지루하게 느끼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제가 이렇게 영상 찍은 거는 제 영상 보면서 많은 분들이 활에 관심도 없었는데 재밌어 보여갖고 활을 많이 사서 다루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정작 활 사서 쏴보니까 맞지도 않고 화만 나고 그러다 보니까 접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좀 활 문화를 이렇게 잊혀지지 않게끔 야매로나마 드린 거기 때문에 이렇게나마 좀 이제 배우시다가 이렇게 해서 좀 잘 맞네, 근데 나는 조금 더 전통성을 추구해서 좀 더 배우고 맞춰보고 싶다 하시면 그때 이제 뭐 여건이 된다면 활터 나가서 이렇게 또 공식적으로 배워보시면 되는 거니까, 그런 취지에서 한번 영상을 찍은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영상 마무리하고 다음번에는 또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